이신근의 책 읽기 한식형의 유대교 29번째입니다. 제2부 현재의 도전 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1. 사라지지 않을 과거. 과거와 결별하거나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으로 역사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는 현재의 한 부분으로 항상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자기 비판적 성찰은 가능하다. 유대인 600만 명 대량 학살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이유는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40년 후에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1945년에 죄책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과정이 분명히 시작되었다. 1949년에 새롭게 구성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스탈린을 따르던 동독에서도 매우 절실히 요구되었던 슬픔에 대한 심리적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구에서 그것은 미국인과 공유한 반공사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전쟁 이후에 패전국 독일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을 강탈하고 핍박, 학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짓말이 널리 퍼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마치 다음과 같은 사건이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듯이 말이다. 이미 1933년 이전에 유대인 집단 사냥이 일어났고 1933년에는 유대인이 국가와 경제, 문화와 학문에서 추방되기 시작했다. 1935년에는 독일의 피와 독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공포되었고 1938년에는 11월에 조직화된 폭력행위, 폭동, 회당 파괴와 유대인 박해, 유대인 은행과 회사와 상점 파괴와 강탈이 발생했고 마침내는 독일 유대인 수만 명이 감금되었으며 곳곳에서 악명이 높았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 10년 동안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 시대를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독일의 역사에서 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사람들은 이른바 외부로부터 독일 민족에게 강요된 폭력과 전제 통치에 대한 도덕적 당혹감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우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통, 곧 가족과 친구의 상실, 폭격, 추방에 관해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범죄, 곧 유럽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평화로운 나라를 침략하고 선제 폭탄 공격, 대량 학살, 추방, 독가스 살해 등을 벌였던 것을 망각했다. 마치 불행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책임을 공감하고 죄책을 함께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듯 말이다. 변호하고 위장하는 언어 통제가 추진되었다. 유대인을 폭력의 희생자라는 개념 아래 밀어 넣어버렸다. 수십 년 후에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책임에 관한 끝없는 논쟁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징조는 국가사회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벌어졌던 이른바 역사가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전쟁이 종결된 지 거의 400년이 지난 1980년대에 일어났으며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점화시켰다. 가장 최근의 논쟁은 베를린 대학교 역사가 에르스트 놀테가 변정적 사변과 중상모략, 모호한 언어를 통해 촉발했다.
그는 볼셰비키 사상을 국가사회주의의 전형과 유령으로 묘사했고 볼셰비키의 계급 사례를 나치의 인종학살의 전제로 엮어냈다. 그리고 그는 1917년에서 1945년까지 일어난 유럽의 시민전쟁을 그리고 유대 정보국장 하임 바이츠만의 제3제국에 대한 이른바 전쟁 선포를 언급했다. 이런 진술은 모험적이고 매우 위험한 가설이었다. 히틀러의 러시아 공격을 예방 공격으로 묘사한 것보다 더 위험한 주장은 무장하지 않은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공격을 예방 공격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다. 여기서 나는 놀테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인정하려고 한다. 첫째,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부할 수 없는 이해에 따르면 제3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을 시작했고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히틀러는 상황에 맞게 협상하고 물러나고 항복하는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이 전쟁을 매우 파국적인 종말로 몰아갔다. 특히 이 기억은 독일인에게 지워질 수 없다. 더욱이 히틀러는 살아있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부정적 비난은 단지 일종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둘째, 제3제국의 폭력은 단순하다. 물론 강제 수용소와 노동운동의 파괴와 같은 비슷한 많은 선례와 유형이 있지만 유럽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것은 동기와 실행의 관점에서 볼 때 사례가 없다. 수많은 슬라브인과 정신이상자, 집시의 학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독가스실과 같은 유사 산업적 기계장치의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기술적인 정교함을 통해 유례가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독일의 여러 정치가들과 군인들은 매우 무분별하게 역사를 거꾸로 읽었다. 공격자들이었던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라고 애둘러 부르기를 좋아했다. 모두가 희생자들인가? 아무런 범죄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책임 회피는 역사 청산의 모조품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